에든버러 여행기는 1편이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립밤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입술 엄청 지금 텄는데. 에든버러는 짧게 5박 6일로 왔어요. 첫 이틀은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 관광을 했고 2박 후 이곳에 온 진짜 목적지로 갑니다. 날씨가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해 있을 때는 이 코트 가져온 거 입으면은 좀 땀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게 배가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분 걸으면은 숨 차요. 남편이 한참 앞에서 걷는 건 빨리 길을 찾아서 제가 두번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노력 덕분에 헤매지 않고 여행 잘했습니다. 그나저나 역시 유럽의 기차역은 멋있네요. 저희는 지금 에든버러에서 몬트로즈라는 곳으로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인형의 집 같다. 인형의 집. 아무튼 몬트로즈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친구가 거기서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 목소리 조절할 수 있는 음량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치도 이제 한계가 생기나 봐요. 저는 되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한 번도 저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싸우신 적이 없고 아빠도 그렇고 되게 말씀을 항상 조곤조곤 하시거든요. 아씨 너무 예쁜데? 아씨 뭐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계속 예쁜 점만 나와가지고 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제가 자라온 집안 자체가 이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말씀을 항상 조곤조곤 조용히 하시는 타입이어가지고 큰 소리가 들리면은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소음이 많은 곳이잖아요. 쇼핑몰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 가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모성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 많은 곳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친정에 가면 남편 친정이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트여 있잖아요. 집과 집 사이도 거리가 엄청 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다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저희 옆자리에 젊은 애들 4명이 앉아가지고 카드게임하고 난리 났는데 목소리를 일부러 막 고성을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목소리 자체가 음량 레벨이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어쩌면 대중교통에서 극도로 조용한 문화인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쉽게 당황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착해가지고 친구들 만났거든요. 폴이랑 페넬로피랑 같이 에어비앤비 쉐어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지금 버스 타고 이동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몬트로즈역에서 한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친구들이 짐을 못 들게 해요. 친구는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후사 부리는 날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즐겨 해가지고 지금 저만 혼자 짐 없이 걷고 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저희가 묵은 방이고 이 방은 공실로 뒀어요. 여기는 1층 화장실, 주방, 거실, 2층인데요. 2층에는 화장실 달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였어요. 예뻐. 너무 예뻐. 아주 좋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What time is it now? Is it 10:20?
지금 제가 여기 온 게 친구 결혼식 때문에 온 거잖아요. 제가 런던에 2번 가고 에든버러에 처음 왔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게 된 것도 그 친구 결혼 때문에 첫 번째, 2번째 온 거고 이번에도 친구 결혼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국이라는 나라는 결혼식의 나라, 로맨스의 나라 약간 이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결혼식 때문에 오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이제 결혼식에 온 손님들끼리 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을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거죠. 근데 되게 항상 할 때마다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영국식 결혼의 특징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전날에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모두 다 모여가지고 펍 퀴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 골든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팀을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 쪽에서 팀을 짜줘요. 한 6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팀이 된 건 저랑 남편이랑 신랑 측의 친구 2명이랑 신부 측의 고모랑 고모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것도 크게 상관없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도전 골든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질문은 뭐 영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나온 사진 9개를 넣고 각 영화의 제목을 쓰시오. 사진만 보고 제목을 말아맞추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신랑 신부에 관한 퀴즈.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포인트를 주려고 한국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는 전통 선물은 이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만 맞출 수 있게 아무튼 도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뭐 너무 뭐 어렵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밌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면서 같이 저는 신부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신부 측 고모랑 고모부랑 이렇게 친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신랑의 오랜 친구랑 제가 또 언제 말을 해보겠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도 다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어색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약간 분위기도 좀 더 좋아지고 아무튼 어제 그렇게 해서 밥 먹으면서 펍 퀴즈 하고 끝나고 이제 그 친구네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닦고 자니까 1시 그리고 오늘은 결혼식이 1시에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아무튼 출발하기 전에 삶은 계란 하나 먹고 그리고 이게 저는 원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먹던 것만 시키고 약간 이런 편인데 남편은 막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빈속이면 배가 고프니까 계란이랑 그다음에 이거 다이제스티브 사러 슈퍼에 갔는데 남편이 자기는 이거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거든요. 맛있어, 그치? 그치? 엄청 맛있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게 우리나라 웨하스 같은 건데 이 안에가 캐러멜이에요. 캐러멜. 근데 이게 초콜릿이 덮여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엄청 달긴 달다. 확실히 아침에 먹을 건 아니고 디저트네요. 디저트. 다행히 계란 하나를 먼저 먹어가지고 짜잔! 결혼식 가는 룩입니다. 여기 저는 트렌치 코트를 입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This is the Bermuda style formal wear. 신랑이 버뮤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객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버뮤다 스타일의 셔츠를 입어요. 귀엽죠? 여기서 결혼을 했고 저희는 다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2년 만에 만났어요. 이건 케일이라고 단체로 춤을 추는 스코틀랜드 결혼 문화래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신부와 버뮤다 출신 신랑의 만남이라 신기하고 재미있는 결혼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밤 11시인데도 결혼식이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더 신기했어요. 어제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샤워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이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제 기차역 근처로 와가지고 기차 타고 다시 에든버러로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지금 기차를 탔는데 기차 기다리면서 외국 결혼식은 축의금 같은 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 축의금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적어도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멀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리고 숙소도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을 보통 안 낸대요.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들도 얘네는 축의금 안 내겠지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멀리서 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축의금을 낸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축의금을 안 냈다 뿐이지 그 결혼식에 가는 것 자체가 비행기라든지 숙소 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법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그 인터넷에 보면 결혼식 축의금 관련된 민감한 글들을 몇 번 제가 봤었어가지고 노파심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초대받은 친구들의 결혼식은 오래된 친구들의 결혼식이에요. 만약에 결혼식에 그냥 빈손으로 띡 가서 결혼식만 즐기고 가는 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 친구들이 저희를 초대하지도 않았겠죠. 멀리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우리를 초대해줬다는 거는 이 친구가 우리를 지금까지 되게 좋게 봐줬구나 라는 반증이기도 해서 초대받은 우리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그 감사함은 우리가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해도 언젠가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또 갚을 일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빈손으로 결혼식에 가는 게 워낙 우리랑은 다른 문화라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처럼 이렇게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 자기네가 직접 선물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결혼식장에 그 선물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축의금 넣는 곳이 마련되어 있듯이 거기에다가 선물이랑 그리고 자기 이름이랑 이렇게 놓고 가면은 나중에 신랑 신부가 이 선물은 누구한테 와갖고 이 선물은 누구한테 와갖고 이렇게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땡큐 카드를 보내는 게 예절이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송아 뭐 접시 세트 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감사 카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이고,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물을 신랑 신부를 위해서 살지 고민을 해가지고 사서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도 되게 흔하대요. 그 신랑 신부가 백화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을 지정을 해요. 그 신세계를 가가지고 자기가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사고 싶은 그 물품들 리스트를 다 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청소기, 그다음에 뭐 접시 세트, 수저 숟가락 세트, 뭐 전기포트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 인비테이션을 손님들한테 보낼 때 저희의 레지스트리는, 저희의 선물 목록은 신세계 백화점에 등록해놨습니다 라고서는 그 정보를 준대요. 그러면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저 송이랑 마이크 결혼식 그 선물 레지스트리를 좀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거기에 다 정보가 다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사주고 싶은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자기가 사서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결혼식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가능한 옵션이 얼마 안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약간 이득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혼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돈 봉투를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 다른 문화니까 신기하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임신 전에는 차만 타면 자서 이동이 힘들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잘 못 자겠으니까 이동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다시 첫날 이튿날 투숙했던 에든버러에 도착했는데 계속 그동안 감자튀김이랑 막 소고기 막 이런 그 뭐지 신선한 야채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사과 좀 사달라고 그 남편 잠깐 사과 사러 갔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구슬 안에 있는데 꽃 자체는 보라색이다요. 엄청 뭔가 되게 조화같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처음 보는 꽃의 색상 조합이라 완전 조화 같아. 이거 바로 앞에 자두가, 여기서 지금 며칠째야 4박째잖아요. 에든버러 예쁜 도시긴 한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쌀쌀하고, 에든버러 자체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2박 투숙했던 곳은 비도 오고 되게 춥고 습하고 여기서 살지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자도 진짜 주렁주렁 달렸네. 고마워. Just put it in your purse. 응.
Is there any way that we can get a room upstairs? Because I am worrying if it's going to be a little damp since it's downstairs. We are fully booked today, tomorrow. So there's no vacancies at all upstairs. Would you mind checking? I'll check. Thank you, thank you. 아니 저희 2박 묵었던 그 에어비앤비가 숙소가 엄청 습했거든요. 방 자체도 습하고 화장실도 샤워 한번 하고 나면은 막 바닥이 막 다 젖어 있을 정도로 막 엄청 습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지금 들어온 데가 1층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은 지하가 뭐 다른가 뭐 어쩐가 모르겠지만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창 열고 하면 남편이 괜찮을 것 같다고. 힘들다. 친구 결혼식 가서 되게 좋고 행복하긴 했는데 이제 만삭에 진짜 여행 올라니까 힘들긴 하네요. 지금 이 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방이 Again, we just booked it like 2 or 3 days ago, so it's not like we booked it, had time to book it way in advance. So. 이 방이 하루에 23만 원. 저쪽에 길 건너편에 저희가 묵었던 호텔은 1박에 이거의 더블이었대요. I booked it way in advance, and I had gotten a discount through my bank. So I think in total, I paid like $300 or $350 or something for 2 nights. For 2 nights. Oh, okay. Before. Okay. But to book that same hotel for tonight, right. it was like $300. Oh, I see. 깜짝 놀랐네. 와, 출혈이 크다. 집에 가서 이제 라면만 먹어야 돼. 라면만. 라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원래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라면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그 첫 입덧 한 4개월 할 때 입덧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뭐 먹으면은 바로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좀 괜찮을 것 같은 날 라면을 시도를 2번을 해봤거든요. 먹을 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역시나 바로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할 때 이제 목구멍을 통해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짠맛이 엄청 극화돼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2번을 하니까 라면 MSG 냄새만 맡아도 속이 막 완전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라면을 지금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진 않았는데 당장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라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내가 살면서 라면을 싫어하는 일이 생길 줄이야, 진짜. 제가 라면을 좋아했던 그 강도에 비교해서 이 충격이 약간 사실은 내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던 만큼의 충격이랄까? 약간. 뚜껑 보세요. 뚜껑이 이렇게 병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병에 왜 붙어 있어? 했더니 작년부터 EU에서 유럽에서 파는 물병들 다 뚜껑이 병에 붙어 있도록 법을 바꿨대요. 이 뚜껑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먹게 돼가지고 탈이 나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이렇게 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뚜껑 잃어버릴 일도 없고, 전 처음에 환경보호 때문인지 모르고 이게 편의상 이렇게 바뀐 거구나, 편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짜증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시면 되는데 뭐 불편한 게 없는데. 드세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든버러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일 것 같아요. This would be enough, right? 저희 둘 다 지중해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중해식 레스토랑 왔거든요. 어때? 맛있어? 지중해식 식단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바탕으로 한 식사 방식이에요. 세계적으로 심혈관 건강, 장수, 대사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요즘 유명한 정의원 교수님의 저속노화 식단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혼자였으면 시도조차 안 해봤을 것들을 남편 덕분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감사해요. 여기가 전에 묵었던 숙소에서 길어봤자 5분 정도 걸어서 오는 곳인데 메인 거리에서 한 블럭만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식당들이 다 로컬들이 오는 곳인가 봐요. 엄청 투어리스트했던 그 거리는 웬만한 데가 다 한 명당 16파운드 막 20몇 파운드 되는데 여기는 둘이서 먹는 게 20몇 파운드밖에 안 해가지고 그 엄청 바쁜 관광거리 쪽에서 먹었던 것보다 반값이에요.
근데 다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이게 토마토랑 벨페퍼랑 위에 파슬리인지 무슨지 모르겠는데 레몬즙 넣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따뜻한 게 아니고 차갑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 남편은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막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사진을 찍나 그 구도 같은 거를 다 스크린 캡처 해놨다가 다 실험해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새로운 데 가도 막 여행을 엄청 좋아하고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고 이러면은 좋긴 한데 막 꼭 오늘은 어딜 나가서 어딜 둘러봐야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행 오면 저는 항상 이제 뇌를 두고 다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나 뭐 영국에 갔다 왔어. 그러면 영국이 어디?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 이름이랑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지금도 제가 여기에 에든버러라는 것만 알지, 그리고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다는 것만 알지, 친구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고 그러면은 Where did they get married again? The town's name was Edsel.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공항에 갈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저도 혼자 정신 빠릿빠릿 차리고서는 잘 챙겨서 다니고 그랬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정신도 안 차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 여권도 남편이 챙겨주고. 오! 이게 what game is it again? That's the World Cup final. So 그 England won the World Cup. 여자 월드컵. They won. Yeah. Good. 지금 6시 35분. 지금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항공사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서 더블린을 가는 비행기는 문제가 없는데 더블린에서 저희 시댁으로 가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연착이 됐어요. 원래 출발이 11시 막 이랬는데 지금 3시인가로 밀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에든버러 있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더블린 공항에서 엄청 오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더블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비행하는 동안 완전 벗어가지고 엄청 잘 잤거든요. 여기 공항 음식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에든버러 여행기는 끝났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유난히 혼자 조잘조잘 말이 많았죠. 이렇게 혼자 조잘거리는 영상도 항상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희를 늘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라시반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라시반 소개해드렸던 영상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라시반 제품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으시다, 아니면 이미 좋은 거 알고 있어서 샀지만 그래도 한 세트 더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라시반 쪽에서 소비자가 12만원 상당의 라시반 럭셔리 제품 3종 세트를 무려 10분께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추첨 발표일은 10월 7일 화요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에 게시판에다가 올릴 예정이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날 꼭 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 소소한 이 일상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엄마 식당에 찾아가 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엄마가 너무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아기 순순하라고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저희 미국 시댁에서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7주여가지고 초사는 예정일 지나서 나온다더라 어쩐다 이런 말을 해도 너무 몸이 무겁고 그래가지고 저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어쩌면 출산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